뭐 아직 여러분 들었겠지만 솔직히 노동자가 존재에 따라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천명이 왜 필요해요? 노동자 숫자 헐지만 하는데 성할 때마다 이게 좀 장난이 나타나요. 장난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개입을 해갖고 이제 그람식으로 가면은 그람식은 아시죠? 행동까지 나타나요. 그냥 상상 이거 허구적인 것만 아니라 그게 행위로까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대동항공 때 가장 높은 이유가 뭐였어요? 뭘로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아시아 사람들이 흥분했던 사건이 뭐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흥분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는 아직 민족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약했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가 나면은 이 대동항공 때 가장 높은 이유가 백색 인종주의자를 동아시아에서 몰아낸다. 백색 제국주의자. 엄청난 지식입니다. 그래서 황색 인종들의 공영권을 만든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거예요. 사람들도 광고를 성경을 막 전쟁에서 여러분들 1910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의 정체성이 고종을 신고한 조선 사람이었으니까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우리 뭐 아시잖아요. 청일전쟁 청나라가 지고 나서 항공문서를 쓰잖아요. 신문을 제기해서 뭐 항공문서 일주일하기 뭐예요? 청나라는 조선이 독립공익을 인정한다요. 그래서 조선이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고종이 졸지 이제 일본 공국이고 조선 황제예요. 조선 왕에서 왕이라는 말은 누군지 알죠? 황제, 부하라는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본 애들이 엄청난 애들 고요들이 이도 이로부라는 건 얼마나 이게 서울경자죠? 우리 서울경자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만 쓰는 거예요? 중국의 수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 서경, 남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이 혼란할 때는 경자를 써요. 서경 됐다고 어때요? 중국 통일되니까 바로 개경했다 개성으로 떨어지죠. 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성이라고 그랬죠. 한족들이 쓰고라는 제 성자를 씁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메이지 권력을 딱 잡아놓고 뭐라고 바로 동경으로 바꿔버릴게. 우리가 이제 세계의 중심. 동일이 안 되게 동경은 동경으로 바꿔. 이제 중국이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근데 세계의 중심은 일본. 밑동.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메이지 권력을 잡아가지고 일본을 분열시킨 애들이 이쪽으로 그 뭐야 누구냐 요시다 제자들. 요시다 제자들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과격파였고.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도쿠가 집안 죽이진 않아요. 쫓겨나서 너부터 죽고 너 먹고 살아라 해놓고 교토성에 있는데 다시 천황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야. 천황이 그때 교토성에 갇혀 있었거든요. 천황 집안이. 딱 가요. 큰아들한테 이제 황제가 되십시오. 큰아들은 나이가 20몇 살이었어요. 겁나는 거라 저것들 와서 몰자니 칙하을 둘째 아들한테 가서 당신이 황제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래요. 14살이었거든요. 걔가 메이지예요. 명치. 그래서 연호를 명치한 거예요. 메이지. 그럼 14살짜리가 뭐를 했겠어요? 밑에서 하는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런데 이게 어때요? 아직도 각 국가별로 잘려져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시장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경제, 일자리. 그러니까 한국경제 일자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게 뭐지? 혼란스러워. 갑자기 일본이 망하면 한국 일자리 엄청 생길 거. 중국이 망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자원 우리가 다 가고 중국 산업이 내일 아침에 중국이 모든 생산을 중단한다.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사고 없어.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딱 우리는 이게 여러 경제학원을 시간에 배우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N이다. 국내 산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출하는 이런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고 남어 그러니까 수출한다. 우리가 또 모자라는 것만 딱 수입해요. 그런 경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동차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죠. 이건 경제학 원론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제학 원론 Y는 항상 그래서 경제학에서 Y를 키우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국민소득. 이거 계속 키워야 돼요. 굉장히 재밌죠 얘들. 그래서 얘들은 그 다음에 그거에 그 다음에 복리주의를 갖고 와요. 복리주의 많이 들으셨죠? 복리주의 핵심이 뭐예요? 주력이 다 수입 최대. 최대사의 최대. 거기에 엄청난 이득이었어요. 지금 우리 둘이 전쟁 나갔어요. 그래갖고 나는 중상을 입었어. 여기는 경상을 입었어요. 근데 약이 세 알 있어. 한 알 먹고 두 알을 주잖아요. 그럼 나는 거의 낫질 않아. 여긴 나서. 여기는 조금 나서. 근데 전체적인 혜택은 여기는 천천히 나서 언제나 나을 건데 나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약을 3개 먹으면 훨씬 더 빨리 나. 그럼 약을 나한테 3개 다 주는 게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지면서 그 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빈부의 결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 커졌는데 100 중에 90을 갖다가 상위 1%가 가져가고 90%가 10%를 가져가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커졌습니다. 그게 공리주의의 가장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래서 날마다 GNP가 얼마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면 뭐 할 거예요? 괜히 좌절감을 느끼죠. 우리 식구 5명인데 5명 계산해보니까 얼마를 벌어야 되게. 물론 거기 GNP는 의료 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딴 거지만 일단 나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되죠. 그게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공리주의가 가장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거.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적으로 또 이제 민족주의적인 게 어떤 데가 나오냐면 자본은 그래서 알죠? 자본은 그냥 막 움직이는 거 아시죠? 커서 갖다 놓고 딱 두드리면 막 갑자기 5만 달러가 영국으로 넘어가고 몇 조 원이나 프랑스로 가고 노동자들은 어때요? 야 캐나다 일자리 많다더라 우리 거기 가자고 다 갔다가 2달 있다가 다음 인도로 가자 대박이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굉장히 이동성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통신수단의 발달 굉장히 빨라요. 인간은 아무리 빨라도 어때요? 비행기 타고 유럽 가려면 12시간 걸려요. 수소까지 하려면 15시간 걸려요. 자본은 누르는 순간. 그래서 가장 민족적이고 보수적인 거는 어떤 거예요? 농민들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갖고 농산물 수입 때문에 그대로 피해를 보죠? 가장 문제죠. 그런데 호소하면 표를 없죠.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한번 찍어본 사람처럼 경상도 가면 알죠? 뭐 김대중이면 지금 이런 건데 요즘 좀 우리 아버님이 꼴통, 제 고향이 송주예요. 사드배치. 여기 완전 꼴통들인데 거기는 무조건 막 세율감이 80% 90% 없는데요. 무조건 일본만 찍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무조건 일본만 찍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많이 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이러더라고. 박근혜를 막 욕하는 거야. 응? 왜 욕했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런 소리 안 하시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시속 70을 전부 60으로 내려놨대. 다 내린 거 아시죠 지금? 많은데 60으로 내려놨어요. 원래 제가 일산 사람 일산 다 70인데 갑자기 60을 딱 떨어져 버렸어. 엄청 닥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날마다 지나는데 그 속력으로 지나고 이러는 거 있죠. 무서워. 아 60을. 우리 아버님 그 말을 딱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나는 그때부터 전부 다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기 시작하는 하나하나. 우리 아버님 좀 깨달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말았는데 그런 심리적인 믿음이 있죠. 국가. 그리고 국가의 정책은 아까 얘기한 왕, 대통령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이제 막 좀 속풀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그래요. 노동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 크려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제 할 때도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 했으면 막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좋아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대안입니까? 근데 제가 가끔 읽어보면 저도 가끔 읽거든요. 이근선 위원장님이 올린 것도 읽고 있는데 쭉 보면은 쭉 내려다가 밑에 조그맣게 뭐가 있어. 근데 별 내용이 없어. 원래 대중들은 어때요? 원래 자본주의 계급정당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노동계급정. 워낙에 노동자들 갖다가 폭넓게 확대하니까 뭐 여러분들 노동당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 권력 잡으려고 만들었죠? 권력 잡으려고 만들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들이 다 찍으면 노동자당 깃발만 꽂아도 무조건 돼야 돼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 계급자를 넣는 게 이제 유행을 하고 계속 나가지만 원래 정당은 나중에는 국민정당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 국민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참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노동당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인 노동자보다 뭐가 많아요? 지식인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얼마 전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번역당 애들이 강연해달라고 갔어요. 번역당에 강연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거기 좀 저를 따르는 애들이 있어서 갔는데 한 30만 명 들어왔어요. 섹션에서. 섹션이 8개가 있는데 수업에. 이렇게 봐보니까 진짜 노동자 손 들어보세요. 그건 4명이야. 사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한국에 돌아가고 맨 먼저 번역을 하고 막 퍼뜨린 게 평화운동이에요. 한국 평화에 그러면은 레닌하고 트로츠키가 말한 거 그게 평화인 줄 알아.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철학적으로 80의 내주주의를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정치 경제학 중에 하나가 막스를 너무나 100% 믿는 거. 자본주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 책을 다 번역하는 정치 경제학 책. 왜 그러면 훨씬 현실적이고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이 시스템은 이게 부르주아지 시스템인데 부르주아지 이게 스미스나 리카르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갖다가 막스도 거의 벗어나지 못해요. 막스도 자본에서. 그런데 한국의 많은 경우가 이쪽을 많이 따라가죠. 많이 따라가고 일국 차원에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 분리되어 있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울산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더 많이 영향을 받죠. 인천은 어떤 것 같아요? 일산은 아마 한국 경제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 공장도 별로 없고 배드타운이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경제를 갖다 세계 경제에서 분리를 시키는 순간 갑자기 막 일자리 창출이 막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대비시키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중국 제품 없이는 못 살죠. 네. 제가 독일에서 88년에 처음 갔는데 올림픽을 막 거기서 봤으니까 가가지고 18년 처음 갔는데 그 당시에 가게를 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지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이케아 가보셨죠? 이케아 가보시면 이케아 가면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작품가들이 많이 팔죠? 그게 처음 제가 갔을 때 이케아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이케아는 저는 안 가봤는데 이케아는 하도 많이 가냐고 거기 싸우려를 많이 파니까 우리나라는 비싸게 파는 것 같고 독일에서는 유학생 실업자들이 가는 데가 이케아예요. 졸업식 가고 싸니까 가서 주라고 집에서 하루 종일 맞췄는데 작년 맞추고 또 돌려 새로 하고 막 굉장히 재밌는 건데 얼마 전에 그때 그게 튼튼해갖고 제가 독일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요번 이사 올 때 버린 책자가 있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좋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 시장 한국 경제는 분리돼주고 같이 중국이 망하고 한국 큰일 나. 일본이 망해. 일본이 전자단체가 망해. 어떻게 되고요? 삼성은 얘들이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부품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부품을 6개월 히토리 있죠? 히토리가 있죠. 그거는 6개월 정도를 갖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나머지는 부품이 한 달, 2달 정도밖에 없어요. 사업 어떻게 될까? 굉장히 재밌죠. 조선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주 저는 그래요. 왜 이 당이나 아니면 저도 그런 고민을 옛날에 했는데 인문과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기가 그런 걸 알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삶에 막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생산력의 발달이에요.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 뭐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인간의 지배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퀴 뭐 그런 거 중요하죠. 저는 쇳덩어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얼마 전에 YTN 사이언스 이렇게 보는데 그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쇠 종류가 앞으로 만들어질 쇠 종류가 훨씬 많다. 뭔가 또 만드는 게 좀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죠. 나노 기술 해갖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가능성도 뽑아내는데 어디까지 갔죠?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갔죠?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진짜 위정자가 나타나잖아요. 애들 태어나면 머리에 치마도 치고 박아요. 그럼 중앙컴퓨터에서 걔 지금 어디 가는지 다 아는 거죠. 그런 생각도 가끔 그런 거 하고 영화 하나 만들고 히트칠 거예요. 침 만들고 막 서로 바꾸고 뭐 이런 뭐 사이언스 픽션 영화. 아니 그런 생각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칸트를 데리고 와야 돼요. 칸트가 그냥 순수이성이라는 거겠죠. 순수이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무슨 감정이라든지 뭐 비판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못 만들죠. 스마트폰은 순수하게 이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로가 어떻게 되고. 그렇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을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뭐를 하되 이성적으로 하되 그게 만들어진 결과였죠. 그게 나타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성찰을 해요. 성찰. 무기 산업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 중으로 무기를 만들면 되죠. 그럼 보너스. 환경 파괴. 여러분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적은 거 아무랬는데 뭐 저번에 갔던 거기는 같은 플라스틱으로 커피를 줘요. 저는 먹을 자로 들고 다녔는데 엄청 더운데 차에 놓고 와가지고 그냥 그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가가지고 여기다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버려. 새 걸로 줘. 그래서 강연 시간에 얘기했어. 여기 이 모임도 이 조직도 생태 문제가 강령에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생태에 대해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아무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이런 걸 뭐 건방지게 얘기할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대안이 없어요. 플라스틱 못 팔아요. 참 병밖에 없어요. 병. 다 재생용 병이죠. 대안에 그리고 컵 있죠. 커피 먹을 때 종이컵 있죠. 커피가 늘 똑같아요. 처음 먹었잖아. 교수도 학생들도 휴식 시간은 먹었잖아씩 다 들고 다녀요. 얘들이 잘 살게 되는 의미도 있지만 얘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몸에 배인 것도 있고 스스로 쉽지 않아요.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하여간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그 강령 만들어 놓은 강령 가지고 막 옛날에 뭐 어떤 조직 보면은 강령 가지고 강령위원회 만들어 갖고 막 몇 년을 쌓아서 결국 못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 강령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한다. 한마디 써놓고 실천적인 거죠. 구체화시키고. 제가 보니까 이 노동과 인천시장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 제가 보기 젊은 친구들이 다 어울려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막 토론하고. 이게 중요하죠. 제가 앞으로는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 알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요. 너무 시간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욕에 갔어요. 의지한테 2만 원 줬어요. 예. 그 집안 이거 딱 봐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거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프리카 토고에서 와갖고 불쌍하다고 자기 나라로 2장 주고 갔어. 어때요? 알았습니다. 내가 토고 갔어. 그런데 걔가 2만 원어치 동전이죠? 동전을 줬어. 500원짜리가 2만 원이면 200개인가? 40개인가? 뭐 사이지? 40개죠. 40개 줬어. 그리고 뭐 쇠덩어리죠? 이건 뭐였을 때?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가끔 한국 뉴스에 나와요. 10원짜리 모아갖고 녹여갖고 파는 거. 500원짜리 만들 500원 훨씬 더 들어요. 100불짜리 만드는데 얼마 들겠어요? 1불 몇 세트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폐가 나분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씩 막 쌓은 거품을 한 번씩 뽑아내야 돼요. 한국은 아직 거품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한 가지 지금 일본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엄청난 거품이 깨지죠. 부동산 거품이. 어디까지 깨져요? 몇 프로까지? 가장 비싼 지역에서 10억짜리가 2억까지 내려가요. 10억짜리 2억까지. 근데 한국은 더 할 확률이 있다. 왜요? 일본은 높게 못 줘요. 한계가 있는데 한국은 생각. 그래서 요새 일산에 짓는 아파트들은 막 5층짜리, 6층짜리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잘 된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신비적인 거지. 그 아파트는 내 한테 돌아오면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안 난다. 땅값은 안 떨어지나? 남아 도는 게 아니야. 이제 나중에 일본식으로 우리나라도 유산 받는 게 짜증나는 시대가 와요. 상속세는 내야지. 지분하고 걸리지. 그때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아니면 한국에도 법이 있어요. 그냥 국가에 주면 돼요. 국가에 주고 당신들이 갖고 세금 떼고 현금을 달라고 줘요. 자기 공시지가 있죠? 그 빨리 주는 게 나아요. 집값 오르게 뒤를 갖고 있다가 진짜 망해요. 빨리 현금 챙기셔갖고 그냥 인생 한 번 오는 거 잘 쓰다 죽으면 돼요. 혹시 그런 경우는 이제 투기라는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송도도 그렇잖아요. 인천 송도도. 인천 송도가 20만 명으로 살겠는데 얼마 전에 애들 발표하는 거 보니까 1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9만 몇천 명이더라고요. 아직 반도 건설 안 된 곳이죠. 근데 거기 교부애들 얼마나 빨라요. 딱 부지 갖고 있다가 벌금 내면 뭐죠? 위약금 내면 팔아버리고 살버렸죠. 안 산다고 계약금 내고 치워버려. 계약금 안 받고 치워버렸어요. 교부 안 내고 있다가. 눈치를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저도 옛날에 그 송도 학경도 왔다 갔다 할 때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 몇박 며칠 자고 그랬잖아요. 땄지 않아 딸라고. 근데 오피스텔 같은 데는 더 하죠. 오피스텔 뭐 털은 없는 상태에서 막 무지 많이 살죠. 그 망했어. 텐트도 못 쳐요. 나한테 떨어진 토지에 텐트도 못 쳐요. 그런데 막 사람들한테 해갖고 뭐 임대 살 수 있대요. 막 팔아. 왜냐면 이게 이제 거품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품이 벌어지니까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왜요? 물가가 자꾸 오르고. 그것도 우리나라 물가 오르고 뭐가 올라요? 이 부동산 특기를 계속 해갖고 빚을 지니까 임대료가 비싼 거야. 계속 임대료. 그러니까 이게 그 빨리 해서 여러분 그 인천시도부터 시작해갖고 전 지역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서민주택 전부 다 막 만들어갖고 싸게 임대하고 그렇죠. 제가 독일에 살 때 저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영구 임대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구 임대택이 작죠? 독일은 방 6개짜리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한 사람한테 14코마트라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5평. 그러니까 6명이면 최소 30평짜리 아파트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걸려서 안 줘요. 그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 크기가 나올 때까지. 담당자가 늦었다가 담당자가 걸려. 너무 작은 집을 줬다고. 근데 제가 방이 3개에다 부엌 하나 있고 모욕하는 거 뭐죠 이렇게? 욕조 하나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얼마쯤 줬을 것 같아요? 월세가 180만 원 그랬어요. 500원씩 하면 얼마요? 9만 원. 근데 가난하다고 국가에서 한 3만 원을 내줘요. 6만 원. 살만하겠죠, 저런 친구들. 한 150만 원 받아도 10만 원 정도 월세 내고 그 정도 아파트에 충분히 살겠죠. 우리가 대중들한테 지지를 얻는 거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의식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데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노동 인권도 좋고 노동자들 틀려가는 데 싸우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권력을 잡아갖고 기본소득제는 나중에 제가 뭐 한번 시간 되면 정의적으로 한번 깊게 얘기할 시간 있으면 하겠고 저는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도입을 하겠지만 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차라리 세계화폐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준에 맞게 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인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다이나믹 문제고 세수라는 게 돈을 모으는 방식이 다 다르는데 다이나믹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체적인 삶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정책 개발하고 만들어나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그게 이제 파시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그래서 파시즘적으로 권력을 잡고 싶다. 대중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세울 게 뼈나죠. 민족주의, 인종주의 막 내세우는 거예요. 브렉시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 함께 애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IS 애들이 그걸 이번에 찬성을 했어요. 걔들 명령받는 거니까. 영국 IS 애들이 찬성을 한 거야. 왜? IS 거의 소수면 소수. 대중들 좀 이렇게 등에 업으려고. 찬성하니까 다 함께 그냥 찬성해버려. 브렉시트가 물론 이래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경제가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가 얘도 계속 팽창해야 되고 얘도 팽창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연결되죠. 불편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경제를 갖다 통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이 FTA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CU예요. CU가 편의점이 아니라 커스텀스 유니언. 커스텀스 유니언 관세 동맹이라고 해요. 이거는 FTA는 일정한 국가끼리 무역을 자유하는 거예요. 커스텀스 유니언은 관세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시키지 한 거 있죠. 이 국가가 제3국에 대해서 공동경제 더 발전돼 있죠. 그 다음은 내부시장이라고 해요. 내부시장은 뭔가 하면 노동, 자본, 기술의 그 왕래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가면은 많은 포르투갈, 스페인 노동자들이 와 있어요. 같은 이유죠. 와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노동자들이 건설업을 다 장악한 거라 건설 쪽에. 여기서 돈을 조금 덜 줬을 때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일. 뭐라고 했겠어요? 굉장히 연대를 표시한 거예요. 포르투갈, 스페인 노동자들 임금 차별하지 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금 차별하면 똑같이 줘요. 독일 건설 자본가에 누구 쓰겠어요? 독일에 쓰겠어요? 포르투갈에 쓰겠어요? 굉장히 역사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폐금리. 영국은 여기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영국은 파운드 이후로 대체 안 했죠?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무슨 빵빵하죠. 왜? 빵빵하죠. 내부시장 노동력이 만들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영국도 물가가 세게 되고 임금이 높아요. 얘로. 그러니까 포르투갈 노동자가 영국 가면은 좀 어렵게 살고 지구에 돈 보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 환율의 차이를 갖다가 괜히 우리 무감각한데 제가 한 가지는 예만 드릴게요. 내 동생이 무슨 동경의 회의에 갔대요. 근데 거기는 자기는 자기 끌이 갔는데 네팔에서는 장관이 왔는데 장관이 비서하고 왔는데 거기서 4시에 수업이 회의가 끝난대요. 그럼 저녁비를 갖다가 점심까지 주고 호텔에서 저녁비를 갖다가 예능으로 나눠준대 이렇게 봉투로 저녁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근데 장관하고 비서가 얼마나 방구석으로 뭘 사갖고서 빵을 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한번 가가지고 저녁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잖아요. 이 한 끼 저녁이 그 비서의 반달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있겠냐 자기가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동이 있어요. 내부에서. 근데 브렉시스 얘들이 내부 시장 내고 몇 년 동안 영국에 들어온 유럽 연합 내에서 들어온 게 약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국 지금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라고 그러죠. 약 200만 명 들어야 불법도 좀 있겠죠.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박해동맹 5번째가 뭐겠어요? 지금 유럽이 나가는 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이에요. 그게 정치동맹이에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의회한테 유럽이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 많은 권력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동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독일 수상은 독일 주시사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텍사스가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달러는 쓰되 우리는 정치도 독립하겠다. 정치동맹에서 나가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영국은 여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심각하죠. 여기 같은 화폐동맹하고 하려면 이게 왜 그리스가 삐걱했는지 아시죠? 바로 이 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복지 정책에 걸 똑같이 써요.
어딜 가고 싶겠어요? 복정책 잘하는 데를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유가 만들어질 때 복정책을 상, 중, 하가 있잖아요. 어딜 결정했냐면 중하고 하의 중간.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독일 옷이. 전부 독일 옷, 전부 프랑스 옷. 이거 자기 나라에 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원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으로는 GNP, 1인당 국민소득이죠. 이게 유사한 국가끼리 합쳐질 때 원활하게 나와요. 차이가 심할 때 이제 여러 진통을 하는 거죠. 진통을. 그래서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리고 뭐 걔들은 여러분들 지금 뭐이 아라 뭐 IS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앞으로 유럽에서 그 이런 일이 심해지면 내란이에요, 내란. 유럽에 아랍인들이 몇 명이나 살 것 같아요? 독일에만 1,000만 명이에요. 터키라는 게 1,000만 명. 내란 중에 내란이죠. 프랑스는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접근. 그냥 이 국경을 계속 전쟁이 아니라 이제 막 완전 시가전이 벌어지면 완전히 만약에 잘못됐다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수나가 뭐 우리 연관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하나의 문제인데 아무튼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 파시즘이라는 게 그런 거 파시즘 대중운동이 있고 그걸 갖다가 그걸 권력을 잡기 위한 일반들 그걸 톡톡 쳐가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격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이나 장악성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어떤 뭐 자본주의라는 이런 걸 통해 갖고 심지어 밀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모르는 걸 표를 다 가져와 버리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은 그걸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히틀러를 갖다가 우리가 하이 히틀러 이 영어로 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물어보면 하이 히틀러 누구라고 하이가 아니라 하이디 하이 신성한 맛이 독일 말 신성한 히틀러 총 각각 하이 그것도 하이가 맛있죠. 하이디 하이 폴리 신적하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믿음들이 꽤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이 성장하는 뭐 저는 뭐 당이라는 조직에 가입해 본 적도 없지만 어떤 조직이 성장할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늦고 좀 더디더라도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거에 어떤 우수성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본주의 현 단계에 맞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여기 노동당만 해도 각각층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게 이거예요. 위에서 막 정책위원장이 뭐 떨어지고